조갑제닷컴 구독자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안보보좌관, 자신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보좌관 인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가 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존 볼턴 대사가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이 강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개성이 강하느냐 하면은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가 가장 개성이 강합니다. 과거의 발언록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2008년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일부가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니까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북한 정권과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탈북자가 많이 생기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2005년, 2006년 사이에 유엔 대사를 한 다음에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론 자유를 누린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트럼프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반응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려하는 소리가 많아요. 너무 강경하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이란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이란의 핵을 동결시킨 이 협상이 오바마는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결정이 5월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볼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턴이 임명된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볼턴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니까 이스라엘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07년에 북한이 시리아에 지어주고 있던 핵폭탄용 원자로를 이스라엘 공군기가 가서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사흘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왜 공개를 했느냐? 아마 두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핵 개발을 하면은 이 동영상대로 하겠다. 또 하나의 경고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간다. 당신들이 수십 년 만들어도 F-15, F-16 5대가 가서 한 방에 날려버렸다. 바로 북한 당신들이 짓고 있는 걸 날려버린 거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전한 이스라엘. 그런데 가장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산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될 것 같더니 갑자기 틸러슨 국무장관 대신에 폼페오 CIA 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국무장관에. 이 폼페오라는 사람은 또 어떠냐? 이 사람 또한 볼턴과 똑같아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공작을 해야 된다. 실제 공작을 했다고 CIA가 공작을 했을 것입니다. 초강경파죠.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북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생겼어요. 두 사람. 그것도 국무장관과 안보부 장관입니다.
김정은과 만나는 회담을 주선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고 김정은이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회담 진행자가 됐어요. 또 북한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볼턴은 북한과의 협상은 그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니까 협상 자체를 지금까지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협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요, 말씀이죠. 이 두 사람 다 김정은을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폼페오하고 볼턴 만나가지고 김정은의 말을 전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볼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회고록에 공개적으로 씁니다. 특히 임동원 씨, 김대중 노무현 이 대북 정책에 지금 문재인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노골적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위한 변명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다. 어폴로지스트라고요. 약간 경멸 쪽 이야기인데, 이러니까 볼턴은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겠다고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박수를 치면서 야, 잘 됐다고 했는데 이제 구도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상치 않게. 이번 기회에 김정은을 딱 잡겠다. 이런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폼페오나 볼턴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속여먹기는 제일 어려운 세 사람이 이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번에 단단히 뭐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초강경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이지 안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도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고민이 빠진 차에다가 볼턴이 또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니까 이 폼페오만 해도 버거운데 아주 고민스러울 겁니다. 트럼프를 속여 먹을 자신이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기는 겁니다. 우선 미국을 속여 먹으려면은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크리스토프 힐 같은 사람, 콘돌리사 라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볼턴이나 폼페오나 트럼프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담을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누가 주선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 CIA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무부에는 북한과 대화해본 경험자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히려 좋을지 모릅니다. 북한을 상대로 공작했던 사람이 CIA, 북한을 상대로 공작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오가 아직 인준을 못 받아서 취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CIA와 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CIA의 북한 담당자들이 지금 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CIA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죠.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볼턴까지 더해졌어요. 트럼프가 맨 처음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트위터를 날린 게 그게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김정은이가 핵 동결을 넘어서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만나겠다 이럽니다. 핵 동결이라고 안 해요. 핵 동결 같은 거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핵 동결 정도가 아니라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를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한국 특사가 듣고 와가지고 그것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게 북한의 비핵화 입모양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다른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용어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트럼프까지 보고가 된 모양인데, 트럼프는 그럼 좋다, 한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김정은이가 비핵화 핵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만나보자, 이렇게 지금 일이 시작된 건데,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전해준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이런 거 다 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트럼프가 핵 포기하겠다는 그거 하나만 딱 전제를 해가지고 요 조건이면 만나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낭패가 난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낭패가 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낭패가 나면은 문재인 정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4월에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문재인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핵 문제에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건 나갈 수가 없어요.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관계가 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핵 문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야 그게 돌파구가 생기든지 무슨 수가 날 겁니다. 근데 이 만남 자체가 지금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볼턴이라는 사나이의 등장에 의해서.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2008년,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북한 전문가와 함께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한반도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통일되거나 최소한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는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얻는 좋은 일이 더 많다.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는, 북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것이며, 이는 도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탈북 난민이 발생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중국과 북한은 이 정권이 연장되기를,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회에 북한 정권을 흔들어 버려야 된다. 2008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지 않고 그 뒤에 한 3년 동안 더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북한이 위기가 오면은 이게 기회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폼페오, 볼턴,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트럼프, 볼턴, 폼페오가 자기들끼리 만나면은 이 기회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정은도 고민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이제 고민일 것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김정은 페이스로 가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집니다. 김정은, 문재인, 이 잘못하면 공동문명체가 됩니다.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지금 뭐니 해도 구도가 김정은 정권 대 세계의 대결 아니겠어요? 중국도 김정은 정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세계의 공적이 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공동 운명체로 묶여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 게 보여요. 잘못하다가는 트럼프가 회담을 한번 해보고 내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한테 속았다고 화를 내는 순간 그 다음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판이니까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됐어요. 미국 역사상 지금 트럼프, 폼페오, 볼튼 또 한 사람, 저 유엔 대사 헤일리라는 여자분, 이 네 사람처럼 김정은 정권을 미워하는 팀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김정일 이야기만 나오면은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아주 솔직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가 거기에 그 늪에 빠지는 바람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뭐 그럴듯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내면은 김정은한테 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데 트럼프는 올해 선거에 이겨야 되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건수를 하나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김정은한테 말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지 않아 주기를 바라지만은 또 모릅니다. 항상 남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 심정이 비참하죠. 우리 손으로 해결했어야죠. 우리 손으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어쩝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 좌파 정권이 김정은 편을 들 것인가 대한민국 편을 들 것인가 그게 확실히 서지 않는데 덥석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상당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이상한 방향이 결코 대한민국이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볼튼, 폼페오, 헤일리, 트럼프 이 네 사람의 일단 건투를 빌고 김정은한테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백악관에 편지도 쓰고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